친족 집단 내에서 계보상의 종적인 세대 관계. 즉, 종적인 세대에서 형제 관계에 있을 때 같은 학렬이라는 의미에서 동항이라 하고, 위로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있을 때의 숙항, 조부와 같은 세대에 있을 때의 조항이라 하며, 또 아래로 아들과 같은 세대에 있을 때의 질항, 손자와 같은 세대에 있을 때의 손항이라고 한다. 전통적인 친족 제도에서는 계보상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친족 관계가 결정되었으며, 친족 집단의 질서와 통합은 그러한 친족 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친족 집단의 질서와 통합을 위해서는 계보상의 거리에 따르는 친족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그런데 계보상의 거리는 공동의 조선에 대한 세대 관계를 통해서 결정되므로 공동의 조선에 대한 세대 관계가 친족 관계를 규정하는 1차적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전통적 친족 제도에서는 학렬을 특히 강조하고, 각 세대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름 글자 가운데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호 간의 세대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한 친족 집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름자를 학렬자라고 한다. 학렬자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글자는 오행을 나타내는 금수목 화토, 십간을 나타내는 갑불병정무기 경신임계, 수를 나타내는 1, 2, 3, 4, 5, 6, 7, 8, 9 등을 글자의 일부에 포함한 자 또는 오상을 나타내는 인의의 지신 같은 자이며, 때로는 위의 오행, 십간, 오상 등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글자도 사용된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학렬자는 반드시 위의 오행, 십간, 수오상 등의 순서에 따라서 각 세대마다 차례로 사용되며, 그 순서가 다 되면 다시 되풀이한다. 그러나 조상의 이름으로 사용된 글자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름을 한자로 하는 친족 집단에서는 위의 원리에 따라서 이름자의 일부만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학렬자를 대신하고, 또 이름자를 두 글자로 하는 친족 집단에서는 한 세대씩 학렬자의 위치를 아래와 위로 바꾸어가면서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한 친족 집단이 학렬자를 통일하여 그 세대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용할 학렬자를 족보의 첫머리에 미리 밝혀두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족보 자체가 친족 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